안녕하세요. 안쌤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사회통합 프로그램 시험 대비 한국문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 좀 괜찮으셨나요? 두 번째 시간은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데 얼마나 난이도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네, 형님 너무 어려워요. 네, 형님이 뭘까요? 형님. 한국어에는 가족을 부르는 말이 복잡합니다. 부부간에는 주로 여보라고 하는데 아이가 있으면 누구 엄마, 누구 아빠라고도 합니다. 남편은 아내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각각 장인어른, 장모님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 아내의 오빠와 언니는 아내의 오빠는 형님, 그렇죠? 아내의 언니는 처형이라고 부릅니다. 아내는 남편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각각 아버지는 아버님, 어머니는 어머님이라고 부릅니다. 또 남편의 형, 아주버님, 누나는 형님이라고 부릅니다. 형님 여기 똑같죠? 네. 남편은 아내의 오빠를 형님이라고, 그리고 아내는 남편의 누나를 형님이라고 이렇게 부른다는 거, 이거 호칭어죠. 그래서 우리가 가족 간에 부르는 말이 굉장히 복잡하다라는 이야기. 한국 사람도 이제 촌수에서 촌수가 막 복잡해지면 어떻게 불러야 되지? 이렇게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불러야 되나? 막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호칭어에 대한 부분이 이제 한국 사회 이 부분에 나오는데, 하여튼 지금 나오는 거는 남편이 부르는 말, 그 다음에 아내가 부르는 말. 영어 표현 보면은 그냥 그 in-law, 그래서 법부로 엄마 아빠, 뭐 father-in-law, mother-in-law 뭐 이렇게 부르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명칭 자체가 또 달라지고 지칭어와 또 호칭어가 또 다르고 뭐 이런 경우도 있어서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님이 너무 어렵다고, 형님 아까 두 가지. 남편의 경우는 아내의 오빠를, 그 다음에 아내의 경우는 남편의 누나를 형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여러분 나라에서는 형제를 어떻게 부르나요? 그 다음 결혼을 하면 부부끼리는 어떻게 부릅니까? 뭐 허니, 한국에서 뭐 여보 이런 말도 있는데, 뭐 자기야 이렇게도 부르기도 하고, 누구 아빠 엄마 뭐 이렇게도 부르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나라의 호칭어는 어떤지를 묻습니다. 두 번째, 이름이 김으로 시작되는 사람들은 다 가족이에요? 네, 이렇게 해서 김으로, 우리가 이제 성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볼까요? 한국 사람들의 이름은 보통 세 글자입니다. 김, 이건 성이고요. 민수, 이렇게 이름입니다. 그래서 보는 것처럼 대부분의 성은 한 글자이고 이름은 두 글자입니다. 많지는 않지만 독고, 남궁처럼 두 글자로 된 성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많은 성은 김, 이, 박 순서입니다. 그래서 김씨, 이씨, 박씨 이렇게 가장 많다는 거죠. 그 다음으로 최, 정, 강, 조, 윤, 장, 임 순서로 많습니다.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아버지의 성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가끔 어머니의 성을 사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결혼 후에도 자신의 성과 이름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네. 미국이나 이런 나라에서는 결혼을 하면 남편의 성을 따라서 쓰기도 하잖아요. 근데 한국은 그렇지 않다는 거, 자신의 성을 그대로 사용하는 거, 그 다음에 아버지의 성을 사용하는데, 결혼하지 않은 사람 같은 경우는 엄마의 성을 사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이제 아빠 성, 엄마 성 이렇게 두 성을 다 따라서 일부러 그렇게 사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라의 사람들은 어떤 성이 가장 많은지, 그래서 패밀리 네임이 뭐가 많은지를 묻고 있네요. 한국은 뭐라고요? 김씨가 가장 많습니다.
네, 쉿 진동으로 해주세요. 공공장소에서는 전화 예절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은 버스나 지하철에서 통화할 때 어떻게 합니까? 네, 이것은 예절, 에티켓에 대한 부분인데요. 버스나 기차 안에서는 휴대전화를 진동으로 해놓습니다. 수업이나 회의 중에는 나가서 전화를 받습니다. 전화 예절이 거기서 받지 않고 나가서 전화를 받는 게 예의다. 그다음 영화관 공연장에서는 객석 내에서는 휴대전화의 전원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안내 멘트가 나오죠. 그래서 보통은 전화를 꺼두기도 하지만 진동으로도 많이 해놓습니다. 근데 이제 전화벨이 울리거나 전화를 받거나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죠. 영화관 공연장에서는. 그래서 여러분 나라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어떤 전화 예절을 지켜야 되는지, 아니면 한국에서 어떤 전화 예절. 그래서 보통은 이제 버스 안에서 이제 크게 전화를 하거나 이런 것도 굉장히 다른 사람한테는 안 좋은 행동이잖아요. 그래서 버스 안에서 그러니까 통화를 하지 않는 거, 아니면 뭐 아주 짧게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이제 내려서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전화 예절을 지키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에 놀러 오세요. 네, 집들이에 대한 이야기네요. 네, 이사한 집에 이웃과 친지를 불러 집을 구경시키고 음식을 대접하는 일을 집들이라고 합니다. 집들이에 초대를 받으면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선물을 준비합니다. 예전에는 성냥과 양초를 많이 선물하였지만 지금은 볼 수 없습니다. 요즘은 세제, 두루마리, 휴지 등을 많이 선물합니다. 또 공기정화 화분이나 주방용품, 또 필요한 물건을 살 수 있도록 현금을 선물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집들이, 우리가 이제 예전에는 이사하고 난 후에는 이웃이나 친지, 그다음 뭐 친구 이렇게 불러서 집들이를 많이 했는데, 사실 지금은 뭐 집들이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아요. 하지만 선물, 집들이 선물이 있죠. 지금 가장 많이 하는 건 세제하고 두루마리, 휴지입니다. 그래서 성냥 자체는 요즘에는 거의 쓸 일이 없어서 이런 의미가 있대요. 좋은 기운이 불길처럼 다 불이 나는 거잖아요. 성냥하고 양초가. 그 다음에 세제는 이제 우리가 주방 세제, 뭐 세탁 세제 이렇게 하면 거품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거품처럼 일어나기를. 그 다음 두루마리 휴지는 술술술 일이 잘 풀리라고 이렇게 해서 선물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는 이제 실용적인 거죠. 이것도 다 이제 우리가 뭐 이사를 하면 휴지를 하도 선물을 많이 받아가지고 뭐 1년 가까이 그 선물 받은 걸로 다 썼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한국 사람들이 집들이에서는 이제 뭐 부자 되세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일이 잘 풀리고 뭐 좋은 일이 일어나고 이런 의미로 주잖아요. 그래서 현금이나 이런 거는 이제 살짝 주기는 하는데 이런 의미로 집들이 선물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집들이 선물 무엇을 받은 적이 있는지, 아니면 무엇을 선물한 적이 있는지, 그래서 집들이에 가본 적이 있는지 뭐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5번 이웃사촌이 누구예요? 네, 옛날부터 한국 사람들은 한 곳에 모여 농사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농사를 지으려면 일손이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웃 사람들의 도움이 꼭 필요했습니다. 서로 이웃에 살면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친척처럼 가깝게 지내서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과거와 달리 농사를 짓는 사람이 많지 않죠. 하지만 이웃끼리 서로 정을 나누는 문화는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김장을 하면 김치를 서로 나누어 먹기도 하고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돕고 좋은 일이 있으면 같이 기뻐하는 이웃 사촌이 먼 친척보다 더 가깝습니다. 네, 이런 말이 있어요. 이웃 사촌이 먼 친척보다 낫다. 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이웃 사촌이 무엇인지,
그런 이야기 나오죠. 그래서 한국이 이제 농사를 짓는 문화가 있어서 그렇게 공동체가 형성되면서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가까운 이웃이 먼 사촌보다 더 낫다, 가깝다라는 뜻이고요. 아직 지금은 이제 뭐 아파트에 사는 경우가 많아서 지금은 굉장히 좀 개인적인 문화가 좀 더 발달이 되어 있는데 그래도 아직도 이웃집에 무언가 나누어 먹고 이제 이사 오면 이사 왔다고 인사하는 문화라든지 그런 게 아직도 남아 있는 곳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웃과 김치를 나누어 먹거나 아기 옷을 물려줍니다. 여러분 나라에서는 이웃과 무엇을 주고받습니까? 그래서 뭐 텔레비전 이런 거 보면은 주변 사람들하고 잘 지내는 그런 모습들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친구 초대해가지고 같이 음식을 나누어 먹기도 하고 뭐 그런 모습도 본 것 같은데 여러분 나라는 어떤지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6번. 1차, 2차, 3차. 몇 차가 끝이에요? 네. 그래서 얼마나 돌아다니냐고, 그죠? 밤에. 회식 문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모임이나 회사에서 구성원들이 다 같이 식사를 하면서 친목을 도모하고 단합을 하기 위해 회식을 합니다. 대부분 식사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 번 장소를 바꿔가면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1차 식사, 2차는 술, 3차는 노래방 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그 다음날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준다는 비판도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영화, 전시회를 관람하거나 공연을 함께 보는 문화회식, 운동을 함께하는 스포츠 회식 등으로 회식 문화가 건전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직장에서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회식이라는 거죠. 그런데 회식이 예전에는 막 너무 오랫동안 그죠? 회사 끝나자마자 밥 먹고 술 마시고 노래방 가고 이렇게 하면 뭐 밤에까지 늦게까지 이루어지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다음 날에도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왜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이런 회식 문화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인 의식이 있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 바뀌는 요즘에 회식은 1차로 끝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원하는 사람만 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공연을 보거나 그 다음에 운동을 하거나 이런 문화로 바뀐다는 거. 그래서 이제 질문이 여러분 나라에서는 회식을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회식 문화가 중요하긴 하지만 이제는 예전에는 뭐 술 권하는 사회 뭐 이래가지고 뭐 직장 상사가 술을 권하면 꼭 마셔야 되고 이런 게 있었지만 지금은 저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뭐 다른 걸 주세요. 이렇게 거절할 수도 있는 이런 게 한국 사회에서 이제 조금씩 그런 모습이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네, 두 번째 시간은 중간을 한번 끊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7번부터는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